네, 안녕하세요. 심플러입니다. 지수가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재차 이제 코스닥이 5일선 회복하는 국면이고요. 지난날에도 회복했는데 그 다음날 또 개파락으로 떨어져서 좀 많은 분들께 실망을 하고 이건 뭐니? 아이고 젠장 또 이렇게 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하반 경직성을 어느 정도 이제 확보를 하는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지난 이제 코스닥의 그 주가를 보면 10월달, 11월달에 대략적인 여기 스테이션 구간 많은 캔들이 밀집된 여기 형국에서 그 가격대가 지수 주가 코스닥 기준 좀 말씀드릴게요. 704포인트, 710포인트, 하방으로는 한 650포인트 뭐 이렇게 좀 자리가 보이는데 뭐 세상이 어렵다, 지금 글로벌하게 여러 가지 뭐 호재도 없고 악재도 없는데 여기까지 내려올 만한 지금 하등의 이유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1년 동안 진짜 많이 힘들게 내려왔던 종합주가 지수이고 또 개별 종목도 그러하고 뭐 반토막 난 것들이 수두룩하고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오기보다는 어느 정도 바닥권을 다시 다져가면서 재차 랠리는 아니겠죠. 막 치고 달리는 않겠지만 조금 다시 5일선 해보겠다가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5일선 해보겠다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좀 만들어지다가 시간의 문제겠지만 12월 달이 정말 재미가 없으면 1월 달은 그래도 좀 작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또 한 달이 되지 않을까라고 또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패밀리 분들에게도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친환경 관련주, 원전주, 태양, 풍력, 수소 관련주 보유하신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게임주도 그러하고요. 성장주니까. 로봇주도 그러하고요. 제가 1년 동안 자주 언급드렸던 그런 섹터들이 지금은 못 가는 상황입니다. 많이 버림을 받았는데 지수 하락과 함께 낙동강 오리알에 대해서 많이 힘든데 여기도 잘 버티다 보면 한 달, 두 달 또 버티다 보면 다시 웃을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버티시고 인내하시고 그러시기를 더 응원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의 시장에서 크게 움직인 것들이 리오프닝 관련주 또 괜찮았죠. 오늘 정말 강했잖아요. 그런데 또 하루 이틀 뒤로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별로 안 좋았어요. 또 그런 관련주들이 이틀 좀 크게 좀 내려오고 또 오늘 또 크게 올라가고 지그재그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이 리오프닝 애들이 떨어지면 제약바이오가 또 올라가고 제약바이오가 또 먼저 떨어지는 않겠지만 또 리오프닝이 너무 강하게 되면 또 제약바이오가 떨어지고 진단키트들이 떨어지고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박자 맞추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어떤 시장의 움직임이다. 정말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침마다 저는 계속 제가 하는 일입니다. 예, 직업이기 때문에 모닝 브리핑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장 시작 전에 또 이런 뉴스, 메스텍 중공업 인수 추진 뉴스, 태양광 이슈, 그 다음에 방역 풀리자 호텔비, 공충비 이런 것들도 다들 뉴스를 보는 부분이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잡아가는 부분이죠. 이런 뉴스가 나올 때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 생각은 여기에 별표를 해서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어? 여기죠. 코로나 사태 진통을 겪고 중국 소비 관련 2차 상승이 예상됩니다. 근데 오늘부터 바로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리오프닝 재차 관심을 좀 필요합니다. 가져봅시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관련 섹터 보유주는 여행, 그 다음에 항공, 리오프닝, 화장품 그런 종목들은 21선 매매 대응을 좀 해보시라. 주봉 매매를 해보시라라고 아침에 좀 다시 언급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7시 17분에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사실 무시할 수 있는데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많이 힘들죠. 네, 생각한 대로 원했던 그런 흐름대로 많은 종목도 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에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분석하고 고민하고 가겠네. 그래서 의견을 저는 취합을 해서 드릴 어떤 책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만의 어려움과 힘듦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지수는 상방으로 볼 수가 있는데 또 내려올 수 있겠죠. 네,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올라간 것들은 꼭 분할 일자 챙기시면서 이제 대응을 하시는 거고요. 기관이 강하게 또 담아줬습니다. 1조 원대 순매수 들어왔고 개인은 팔아버리고 잘 팔았고 잘 샀습니다. 그래서 손바뀜이라 볼 수 있겠지만 또 이 친구들은 또 올라가면 또 팔겠죠. 네, 기관에도 또 팔 것이고
그래서 뭐 계속적으로 개별 종목 장세는 유지될 것이다. 현재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는 플러스권 유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이제 호텔신라를 예를 좀 들어볼게요. 제가 21선 기준 매매를 언급드렸는데 보유하신 종목들 중에 뭐 상승 추세를 가고 있고 그 전엔 많이 힘들었잖아요. 이렇게 떨어진 종목 굉장히 많은데 또 기다리고 인내하다 보면 한 달, 두 달 걸리게 되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 호텔신라를 보유하신 분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또 보유하게 되거나 또 평단가 조절을 잘 하거나 축소를 좀 해서 떨어지면 또 다시 좀 사보거나 그렇게 하신 분이라고 하면 충분히 수익권에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러나 또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기 고점을 돌파를 할지 아니면 그 전 고점이 여기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마다 지금은 이제 매도로 보는 부분이죠. 매수 자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매수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보유자 영역이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저는 또 이제 오랜 기간 버티신 분들은 또 이렇게 매물을 투하하겠죠.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은 현재 어떤 연기금과 사모펀드의 위치, 뭐 기간이 얼마만큼 녀석들 담아줬는지, 하루만 담고 하루만 그냥 팔아버렸는지, 일주일간 담았는지, 두 달간 담았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끊임없이 파악을 하시면서 매매 대응하셔야지 나의 자산을 그래도 좀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개별 종목 장세긴 하겠지만 이렇게 좀 무거운 종목들은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가지 못합니다. 수급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는 부분이고 또 올라가게 되면 또 이 친구들을 팔 수가 있겠죠. 또 팔게 되면 또 떨어지겠죠. 네. 자, 그런 부분 잘 챙기시면서 매매 대응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상승 테마는 제가 이제 장 끝날 때도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 중에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오늘 중국 소비 관련주가 강하게 올라섰어요. 네. 그 다음에 원전 뉴스도 계속 챙겨보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중국 소비주들이 이런 이유로 가버렸고 그 다음에 방위산업 유해인 쪽이 뭐 지속적으로 좀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설명드렸던 것이 이제 베셀이겠죠. 베셀은 저 오른쪽 횡보등락 하다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상방으로 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조금 내려왔다가 200선 터치하고 올라가는 부분인데 저는 아마 7,000원대를 또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7,000원 이상에서 제가 전략매도 의견을 드렸던 부분이겠지만 흐름을 보시고 좀 익절을 챙기신 분들은 다시 좀 눌러줄 때 재미수 하시거나 아니면 내일 같은 경우에도 다시 또 눌러주게 되면 제 차 담아가신 전략은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전략 매도 했다 하더라도 전략 매도 한 만큼 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다 사시면 안 돼요. 또 이렇게 쭉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때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을 두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두고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워낙 또 급등락이 장중에도 워낙 좀 움직임이 큰 종목이라서 일단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 7,000원 이상에서 여기에서 분할 익절 챙기는 전략은 괜찮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내려주면 일단 매수를 좀 생각을 하시고 올라가면 매도고 말이 좀 어렵긴 한데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올라갈 때 매수는 아니에요. 예, 올라갈 때 매수는 아닙니다. 애매할 것 같습니다. 위치가. 그리고 선희 시스템이나 뉴플렉스는 추가적으로 이제 매매 대응 계속 스윙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올라갈 때 지금 또 양일간 올라갔잖아요. 선희 시스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올라가면 또 분할 이제 매도로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이죠. 올라갔다라고 해서 3일째 들어가게 되면 좀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가 열어두고 분할 익절 챙겨보자라고 포지셔닝을 잡아가시는 부분이죠.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뉴플렉스도 그러하고요. 데브 시스터즈. 게임주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많은 분들 힘드실 것 같은데 위메드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좀 좀 안 좋습니다. 애매하죠. 애매한데 그러나 또 이제 좀 좋게 봐야 될 것이 또 금융투자가 일주일간 또 담아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조금만 호주뉴스만 뒷받침되면 다시 재차 좀 올라선다. 올라설 때 그때 또 비중을 좀 축소하거나 매매 대응해보자. 그렇게 좀 짧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종목들도 좀 반등이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오웨이즈도 네오웨이즈 홀딩스, 그 다음에 데브 시스터즈, 펄어비스 이런 것들도 양봉으로 오늘 좀 깔끔하게 마감을 해 주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뭐 조정을 좀 보인다. 그러면 재차 신규로 봐야 될 것이 이제 청단 글로벌이거나 그러면 아니면 이제 컬러레이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좀 이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그러니까 관심 종목에 지우지 마시고요. 여기를 뚫고 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네, 짧게 치긴 참 괜찮은 위치였죠. 네, 그래서 컬러레이 그다음에 청담 글로벌 끝까지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항공주도 연속적인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혹시나 항공주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네, 뭐 이제 좀 올라가게 되면 또 이제 좀 맞지 않을까 200선 저항만큼 좀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항공주가 워낙 지금 오랜 기간 버림을 받았다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이기 때문에 뭐 급락은 또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잡는 거죠. 5일선 매매할지 11선 매매할지 21선 매매할지 자기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스윙으로 또 대응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봐지는 항공주. 뭐 내일의 상승을 보장을 못하니까 저도 이게 참 상승한 종목들 말할 때마다 좀 낯간지럽습니다. 네, 일단 상황이 그러하네요. 그래서 짧게 수익 챙기실 분들은 뭐 2, 3일 상승 나오면 그냥 매도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짧게 방망이를 짧게 잡고 매매해도 괜찮다. 예, 그렇게 보고요. 자, 짧게 10분 이내로 이제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 오늘 상승이 좀 세게 나왔던 테마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중국 소비, 방위산업 유행 관련주, 퍼스텍, 거래 터졌고요. S&T 중공업도 그러하고, 현대로템도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관련 종목들 끝까지 한번 챙겨보시는 부분이고요. 리튬 관련주도 지금 흐름들이 괜찮은데, 직장인분들에게 좀 괜찮은 종목이 좀 코스모 화학이라고 제가 늘상 말씀을 드렸던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뭐 보유자 영역이나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만 좀 해당이 되는 종목들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나 관심 종목에서 버릴 수는 없는 종목들이긴 하죠. 코스모학 보시면 좋고 패션 의류 쪽은 뭐 제가 관심 있는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정리만 한 2종목 정도 추려봤다. 근데 이거는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신규로 진입할 종목은 아닙니다. 화승엔터는 바닥권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눌러줄 때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도 괜찮은 것 같아요. 화승엔터, 프라이즈, 패션 의류 관련 종목으로 리오프닝 관련 종목으로 또 함께 상승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주 상승 테마 종목들 함께 좀 언급을 드렸고 좀 챙겨봤습니다. 또 내일도 짤막하게나마 제가 시장 흐름과 또 그날의 상승 테마들 함께 공유드린 자리 또 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또 모든 구독자분들 감사드리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플러 TV였습니다. 네.